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 누군가는 말하죠. 한국이 왜 일본과 전쟁해? 맞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역사적인 문제가 얽혀있고 요즘은 경제적으로 서로 으르렁거리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만 실제로 둘이 전면적인 전쟁을 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국은 위로 북한이 존재하고 일본은 자국만 지킬 수 있는 자위대만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진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한국과 일본은 누가 최종 승리를 하게 될까요?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만 과연 전쟁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만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쉽게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미군 사령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었죠. 그 답은 한국이 100% 승리합니다. 입니다. 일말의 고민도 없는 깔끔한 대답. 오히려 한국인인 제가 더 의심스러울 정도로 단호합니다. 이 사람이 왜 한국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보다 월등히 강한 한국 육군의 위력입니다. 한국의 육군의 세계적인 지위는 2019년 기준 세계 4위입니다. 육해공을 합한 전체적인 밀리터리 순위도 세계 7위에 위치하죠. 이에 비해 일본의 육군의 지위는 한국에 한참 못 미치죠. 따라서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일본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며칠 만에 도쿄까지 밀려버린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말 그대로 후지산에 태극기를 꽂아버리는 것이죠. 항상 북한의 침공에 대비하여 실전 준비를 해온 한국의 육군은 일본 본토 아래에서부터 신속하게 밀어 올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 육군이 일본 자위대와 전투하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육군은 14억의 중국에서도 쉽게 보지 못할 정도의 힘을 자랑합니다. 거의 세계 대부분의 육군과 견주어봐도 탑급에 속할 정도입니다. 한국 육군보다 앞에 있는 나라는 겨우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죠. 전군 65만 명 중 52만 명이 육군인 대한민국 국군은 매우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포방부 혹은 육방부라 불릴 정도로 해군, 공군보다 육군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포병 전력 위주로 적진을 불바다로 만든 뒤 대량의 기계화 부대를 이용해 쑥대밭으로 전진하는 방식의 마치 소련군과 같은 전술을 사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상의 폭격기라 불리는 자주포는 육군의 화력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2위의 보유량을 자랑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7기동군단이 갖춘 기갑전력은 영국, 프랑스, 독일 육군 기갑전력 총합보다도 더 막강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갑전력은 7군단만 있는 게 아니죠. 이에 비해 일본은 자국의 방어를 주로 하는 자위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한국의 육군 수준의 3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낮은 숫자이죠. 그렇다고 일본의 무기가 한국보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본 육상자위대는 한국의 기계화 사단을 하나 막기도 버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도 대한민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진입한 이후에 가능한 것인데 과거에는 이것을 생각보다 어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해군력이 일본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도 일본의 막강한 해군력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을 것이기에 한국군은 일본 본토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바다에 수장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일본에 비비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 군대는 약했습니다. 해군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육군조차 약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만 1000개를 넘게 보유하고 있고 우리 해군 역시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강해졌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이지스함을 운용했는데 이는 동시에 최고 200개의 목표를 탐지, 추적하고 그중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이지스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이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의 전력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은
그 당시 대한해협을 건너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한국도 현재는 이지스함을 3척이나 운용하고 있으며 추후 3척을 더 건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면 먼저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로 일본의 해상의 전함들과 일본 본토의 주요 군사시설들을 파괴시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하게 한국 육군이 대한해협을 건너 상륙작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상륙군 중 약 70%가 상륙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한국이 100% 이길 것으로 본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육군은 기갑전단 포함 30%만 상륙해도 일본은 감당하기 힘들 것인데 한국에게 특별한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일본은 한국에게 점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육군은 말도 안 되게 셉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 일본에는 없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현무 3 시리즈는 엄청난 미사일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 3C는 사거리가 1500km의 순항 미사일로서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1500km의 순항 미사일의 개발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서 4번째입니다. 이는 현재 실전 배치되어 있으며 일본 전역과 중국 베이징까지 사거리 안에 두고 있죠. 더불어 현재 개발 중인 현무 3D는 사거리가 무려 3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정확도 또한 1에서 3m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무 시리즈를 2022년까지 약 2000기 이상 전력 무장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쏠 때 일본 자위대는 가만히 있겠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격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단거리 미사일은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군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할 뿐더러 대한민국의 본토는 말할 필요도 없이 피해가 유효한 타격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방어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수많은 미사일이 순식간에 일본 영해 및 영토의 하늘을 날아다니면 그것을 전부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일본의 이지스함이라도 한국의 남단 도시인 부산에서 중장거리 미사일로 충분히 격침이 가능하며 또한 장거리 미사일은 일본 본토를 공격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같이 근접한 경우라면 한국에서 수없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일본에서 방어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일본은 이를 막아내기도 벅차고 공격은 꿈에도 힘듭니다. 일본은 왜 한국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헌법으로 자국보호 이외에 공격용 무기의 보유를 금지시켜왔기 때문이죠. 아베가 2019년에 기를 쓰고 헌법을 개정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멀리서 마구 날릴 수 있지만 일본은 날리기는커녕 막아내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미국의 도움 없이는 일본은 다른 나라하고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 육군에 비해 규모와 실전성과 의지력이 떨어지는 일본 자위대의 자체적 한계입니다.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말은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실제로는 직업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직장인인 것이죠. 대한민국의 군인처럼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을 병영해서 살면서 항시 전쟁에 대비하는 완전한 군인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투 실력이나 사기면에서 거의 대학생과 초등학생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숫자도 한국 육군은 거의 60만 명에 육박하는 데 반해 일본군은 그 4분의 1 정도인 약 15만 명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 잘하는 어른 4명과 일반 초등학생 1명의 싸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할 때 일본 육상자위대는 사실상 크게 위협이 되지 못할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우리 육군의 일본 본토 상륙이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늘을 장악하는 공군력과 바다를 장악하는 해군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예전에는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압도적으로 강했지만 지금은 두 나라가 유효하게 차이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결국 육군의 양과 질, 정신력에서 월등히 앞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승리가 예상되며 따라서 일본은 대한민국에게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 육군은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 시작할 것이고 오사카와 도쿄까지 빠르게 진격 후 일본은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 본토에 역으로 상륙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꼭 우리만 일본 본토에 상륙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전쟁이 나면 한국보다 3배나 많은 인구수를 가진 일본에서 더 많은 군인들을 징집한 후 한국을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반론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전쟁에 돌입했고 필요하다면 징집 가능한 대상은 징집이 되겠죠. 일본 역시 병력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문제는 그냥 총만 쏘는 정도로 교육해서 배치하는 것은 쉽겠지만 반복된 훈련을 꾸준히 받은 군사와는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태로 강제 징집된 일본군이 한국 본토에 상륙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만 거들자면 대한민국 국군의 자비는 없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전투가 시작될 겁니다. 일본군은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을 들어왔고 일본 본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들 것입니다. 평소에 한국인들은 타인에게 먼저 피해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며 타국을 침략하기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민족이었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하거나 침략을 당하면 누구보다 뜨겁게 이에 대응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일본이라면 한국인들은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것을 예상합니다. 아마 그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쟁이라는 공식적으로 상대를 도륙할 수 있는 장에서 일본인들에게 그동안 묵혀왔던 울분을 대갚아주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전투에 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앞서 말한 실전 감각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60만 명의 현역 육군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며 한국을 이끄는 중추 역할을 하지만 누구보다 노련한 경험과 자부심을 가진 예비군 분들이 무려 150만 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예비군의 입장이지만 일본과 전투를 하게 된다면 더 잴 거 없이 바로 전장에 나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인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것이며 이 사실을 안다면 절대 한국 본토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은 이런 살기로 최단 기간에 일본 열도를 치고 올라갈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한국군이 일본인들과 전쟁에서 붙으면 그들에게 지옥이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주한미군의 사령관의 말처럼 한국은 일본을 압도하고 승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및 10대 군사대국 중 현재까지 거의 반세기를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린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이며 이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순신 장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아나는 외놈을 단 한 명도 남겨두지 마라. 지금 달아나는 외놈들의 후손이 장차 우리의 후손을 위협하지 못하게 말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국의 강력한 정신력과 강한 힘으로 일본을 이길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